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500선 턱 밑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9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건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오늘 어떤 색깔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와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하게 허반석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두 분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제는 국민사위라고 불리시는 분이시죠.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저희 위원님께서 최근에 얼굴을 이렇게 피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던데 요즘 컨디션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잠 좀 푹 주무셨어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못 자다가 네. 바쁜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얼굴이 환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아마도 분장을 해주신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뭐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워낙에 또 출중하시니까 분장을 해도 빛이 나는 게 아닐까. 절대 뭐 저희 위원님과 함께 뭐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네. 일단 훈훈하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오던 시장이 오늘 9거래일 만에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어제는 코스피만 가서 코스닥에서 좀 장중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반대로 코스피가 쉬어가고 코스닥은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뭐 여전히 잘 오던 시장에서 저금리 그리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켜보자고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이 장 중에도 빠졌다 들어왔다 함에 따라서 시장 지수 자체가 거기에 동조가 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옵션 만기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다행스럽게 차분하게 이 시기를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종목이나 지수가 내려간다고 하면 외인들이 밑에서 일명 줍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인들의 수급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짚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에서도 그렇고요. 펀드에서도 그렇고 시장을 바라보실 때에도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지난주에 2조 넘게 들어왔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유의미한 외인들의 수급을 조금 눈여겨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내일과 그리고 월요일까지 3분기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준다고 하면 말씀드리고 있는 실적과 모멘텀이 튼실한 기업들에 대한 수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어느 정도 조금 동조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곳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하지만 반대로 바닥에서 기지개를 편다라는 이야기를 2주 전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그 바닥에서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는 종목들의 외인들의 수급도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11월 장은 무난하게 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오늘 장에서도 여지없이 조금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은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을 좀 눈여겨보시면 11월 장에서 충분히 원하시는 수익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기사 제목을 봤는데 파는 개인들 그리고 사는 외인들 누가 이길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데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을 이기기란 쉽지 않겠죠. 근데 개인들은 팔았는데 그걸 또 줍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였는데 물량을 좀 뺏기는 게 걱정스럽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그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곳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명한 매매 스타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들을 고점에서 누누이 지속적으로 받아주는 외국인, 호락호락한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일전에 기관과 함께 투매가 나왔을 때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때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와주고요. 하지만 장중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외인들도 함께 던지고 받기를 반복하는 그런 흐름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곳에서는 나와주는 거고, 그렇지만 너무 저가에서 외인들이 살려고 하는 욕심들도 분명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안전한 종목에서 안전한 단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신다면 장중의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거나 아무리 크더라도 매수 단가가 여유롭다면 한번 버텨보시는 전략도 종목에 따라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동성은 있지만 우상향으로 가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런 시장의 시그널을 좀 캐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줄 이제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시장의 시그널을 잘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허반석 검색을 하시고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정말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만 이제 이 화면을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링크가 바로 뜬다고 하는데요. 들어오셔서 저희 허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다 가지고 가시면서 시장에 대한 도움 말씀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으면요. 저희는 이슈를 짚어봐야겠죠.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두 개의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연말 랠리 쇼핑 이벤트가 기대가 된다. 유통주 반등 속도를 더 내나라는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한국 경제를 내년에 3.6% 성장 전망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산타 랠리라고 하죠. 연말이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많은 소비를 통해서 이제 경제가 조금 활기를 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로벌 쇼핑 이벤트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유통주들이 앞으로 잘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요즘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제가 노란톡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었는데 호텔 신라나 여행, 레저 이런 부분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종목 이야기도 살짝 곁들여서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통주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잠정 실적 공시를 발표한 이마트라는 종목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형 마트들이죠. 뭐 이마트 그리고 또 대형 마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방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롯데마트, 뭐 네, 무슨 마트 롯데마트도 이렇게 그렇고 이런 마트들 구조조정이나 그 마트들의 건물을 매각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나는 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매장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 개선을 위한 발버둥들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 홈쇼핑, SSG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매출들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누누이 두세 달 전부터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 플러스 이마트의 탑업인 출자 현황을 보시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지분 뺀 평가로 인한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면 다른 마트와는 다른 유통 구조와는 다른 뭔가가 있는 앞으로 실적 개선세와 영업이익에 대한 매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한 부분들이 있으니 관심 있게 유익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하고 또한 차트상 바닥에서 상승 채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두세 달 전에는.
결국에는 함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실적 공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확고히 가겠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의 차트 흐름이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유통주에 전반적으로 깔릴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종식을 앞두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각되면서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여행, 카지노, 네. 호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한 수급들이 전전일 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주의 대부분이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의 채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보고서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경우는 이미 9월 초부터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부분, 이 상승을 확인한 이후에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펼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힘을 보태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사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살펴본다면 앞으로 유통주 3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채비가 끝났다라고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차트상 살펴보셨을 때 코로나 이전 2019년 이전 정도의 가격이죠. 네. 17만 원 이상 권역까지 한 번에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말 대주주 양도세 요건으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당분간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맞고 두세 달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 상승을 좀 누리시는 고점이 어디까지 갈까라는 부분들, 장중의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는 한 그 흐름을 조금 지키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네.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죠. 올해 1분기에 33억 했습니다.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내년 1분기에는 899억 컨센서스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600% 이상의 상승을 전년 동기 대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컨센서스가 나온다는 이유는 코로나19로 눌려있던 소비 심리들이 이번 광군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보복 소비로 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억눌려 있던 소비들이 3분기 정도에는 펜트업 수요라고 해서 전자기기, 가구, 가전제품 이런 부분들의 리모델링까지도 나와줬는데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더 잘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3분기를 저점으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일부분 소비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들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 네. 이마트와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는 모습들, 3분기를 저점으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상승 채비가 끝났다라는 시그널에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 이 상승이 한 번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상승의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백화점도 55,000원 선에서의 대바닥을 확인한 상태인데 이 바닥까지 다시 내려올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큰 악재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는 한 55,000원 권역까지 조정이 나올지는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49억 원이었습니다. 내년 1분기 추정치가 604억 원으로 300% 이상의 상승을 추정하고 있는 전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에서 지금 이 바닥을 다진 부분이 괜히 다진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때를, 기지개를 펼 때를 기다렸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마트도 살펴보셨고요. 하지만 농심 같은 경우는 추세가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어요. 농심하면 어떤 식료품이 가장 많이 생각나시죠? 라면이죠. 그렇죠. 라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많이들 드시고 뭐 휴게소에서도 드시고 하시는데 일단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라면을 집으로 대량 많이들 구매를 해 놓으신 부분들 지금 집에서 찬장을 여시면 라면들이 적어도 5개 이상들은 다 있으실 테니까요. 네, 찔리네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은 업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3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506억 원으로 약 20% 하향 조정된다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같은 유통이나 식료품이더라도
올해 1, 2, 3분기에 슈팅이 나왔던 일부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코로나 수혜를 보지 않았던 백화점, 쇼핑, 실제로 사람들이 나가서 물건을 구매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업종에서의 반등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유통주와 식료품 다음으로 살펴보셔야 할 종목들이 게임 관련된 주입니다. 게임이요? NC소프트나 네. 넷마블이나 카카오 게임즈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하반기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신작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니 찾아보시고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 기대감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덜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추정치를 본다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0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200억 원을 넘는 것이죠. 그러면 약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대비 내년 1분기는 480% 이상의 추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 올해 4분기에 신작이 발표되고 그 신작 발표된 따른 효과가 1분기에 집계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컨센서스 추정치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유통주로 시작을 해서 뭐 호텔, 면세, 레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흐름이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찾아보니까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유통주로 꼽히는데 따로 오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봤던 이슈를 보면 개별 이슈가 또 있었던 그런 종목들도 있고 게임주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카카오 게임즈랑 넷마블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웹젠이나 다른 게임주들은 혹시 신작 기대감이 없으면 가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금 웹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들이 네네. 바닥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떠 있나요?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전 고점 영역에 도달하려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보유자분들께서는 11월 시장 안에 이 상승세를 누리시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적어도 이 바닥 부분을 확인한 구간이죠. 차트상 보시면 지금 이 바닥 권역에서 상승이지만 추세상 이 바닥 권역이라고 재차 설정할 수 있는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올해 연말 안에는 다시 한번 4만 원 권역대에서는 매수할 자리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종가가 38,000원인 상황에서 이 웹젠, 신작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웹젠을 이번 주에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조심하셔야 된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어진들 이 상승의 재미는 보유자분들이 누리셔야 할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차라리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넷마블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예를 들면 BTS에 대한 지분 평가로 인한 후광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본연의 사업 영역에서 평가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바닥 권역을 찍고 상승을 채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넷마블에서도 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 수급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검색들이 너무나 녹색 창이나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분기 보고서가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나왔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잠정 실적 공시는 나왔지만 3분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확인을 하시고 차분히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는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12월 연말이 끝날 때까지 보수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차익 실현 매물까지도 출회가 된다고 한다면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 주셔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섹터군에 있는 종목이라도 너무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신규로 이제 진입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까지 주의에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달 안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광군절도 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렇게 쇼핑 시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가 광군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광군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들은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지금 제가 오늘 2부에 있을 노랑이 궁금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오픈방에서도 질문이 오셨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궁금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종목 중에 광군제와 시진핑 주석의 방한 그리고 한한령 해제, 중국 소비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락앤락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단순한 그냥 유리 용기라고 말씀을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베트남이나 중국, 아시아 시장에서는 고급 브랜드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광군제에서도 전년 대비 14% 증가한 광군제 하루만 매출이 81억 원을 돌파한 부분들, 전년도보다 더 많은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소각하겠다라는 공시까지도 나면서 지금 이 부분이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을 회사에서 강하게 이틀 연속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뿐인데요. 지금 이 저점을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당시에도 이 저점 부근에서 누누이 매수하시고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12,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회사도 주식 소각을 하면서 주주에 대한 부분들,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요. 광군제에서도 지난해 못지않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오기에는 여지없이 좋은 위치고 자리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광군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인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네. 우리나라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조금 이어지고 특히나 오늘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조금 조심성이 조금 시장에 깔려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가 광군제였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잡히질 않아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좀 덜 움직인 게 아닐까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락앤락 이야기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골드만삭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3.6%로 제시를 하면서 내년 말 코스피가 2,800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많은 전문가님들이 일단 어떠한 뭐 소음이나 이슈들은 있더라도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더라도 시장이 강한 건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800까지 오를 거라는 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2,800을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한 건 내년 12월 기준으로 그쵸? 내년 12월까지 2,800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800이 아니라 3,000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2021년 한국, 대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GDP죠. 국내 총생산이 성장률 3.6%, 3.4%의 상승률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내년 21년 12월 말까지 2,800포인트를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3,000포인트 제시하는 게 뭐 숫자로 보기에도 좀 깔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차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들, 달러가 저가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외인들 수급이 아시아 신흥국 증시로 올 텐데 그 아시아 신흥국 시장 중에서도 코로나19가 잘 잡혀지고 있는 K-방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증시의 정말 매력도가 더할 나위 없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그 달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쯤에서 횡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심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너무 급격한 달러의 하락은 여차하면 달러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외인들이 다시 한번 그 달러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에서 오늘 살짝 머리를 들어준 이 부분에서는 횡보를 쭉 해주는 게 어느 정도 좀 좋지 않나.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으로 오르지도 말고 지금 이 수준에서 쭉 횡보를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상승 랠리를 펴는 데는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의 주 요인을 골드만삭스가 어떤 걸로 꼽았느냐 하면 대외 수요 회복과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중국과의 다자주의 무역에 있어서 자국 이익이 우선이긴 하지만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유한 정책을 펴지 않을까.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오늘 이제 이런 속보가 나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남북 대화를 긴밀히 그리고 북미 대화를 긴밀히 협력 관계를 조금 긍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뉘앙스의 속보가 나온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만 본다고 해도 남북 긴장 완화에 이어서 중국과의 교역 완화 그리고 수출에 대한 회복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G2 국가로서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 뭔가 다자주의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잘 틈새를 노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증시가 3천을 가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라고 한번 살펴봤고요. 중국이 이제 디지털 경제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강국이고 5G나 반도체 이런 섹터에서도 어느 정도 제품이나 기술 수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연말까지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매출액이 전년도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 영업이익을 넘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제가 누누이 종목을 드릴 때마다 실적과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후공정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원익 IPS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네.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실적 개선이 있고 성장 가능성, 모멘텀이 충분한 기업들에 대한 서칭을 통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선으로 조금 11월, 12월을 보내시면 1월 정도면 그 랠리의 상승에 조금 안착하셔서 재미를 볼 수 있는 1월 달에 정말로 재미를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은 좋은 흐름,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1월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12월에는 그 내년을 조금 더 준비하는 흐름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고까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을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위원님께서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바닥에 있던 정말 뭐랄까요? 지금까지는 각광을 받지 못했던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시장이 강하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해상과 관련된 해운, 관련된 조선, 철강, 제철 이런 쪽이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꼽아오신 오늘장을 움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장 보시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두 번째로 놓더라도 해상에 대한 해운 운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엔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소비가 회복되고 각국 교역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 물류가 통과가 서로 교역이 돼야 되는데 그 물류에 대한 부분들 해상 운임은 높아져 있으나 아직까지 선박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선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이제 해운, 조선 관련된 섹터가 일제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언제 올라갈까라고 바닥에서 기던 종목들이 일제히 머리를 강하게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네. 강한 상승, 거래량을 다들 동반하고 있는 모습들. HMM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상승세 다시 한번 이어주고 있는데 차트를 넓게 펴고 본다고 하면 언제 올라갈까라는 한숨만 나오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예를 들어서 HMM 같은 경우 주주분들이 5만 원 이상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승이 뭐 간에 기별이 가겠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들 때문이라도 앞으로 조금 버티시면서 손절할 때는 누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 종목 바닥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왕 기다리신 거 좀 더 기다리셨다가 급등이 나오거나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파셔야 된다라고 참으셔야 된다. 참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언제 내가 팔 수 있을까? 나의 본전은 어딜까? 나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조금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승에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것도 뭐 추천은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연말까지는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오픈방에 오셔서 함께 논의를 해보셔도 좋고요. 너무 급등한 종목, 지금 본다고 하면 4,000원에 있는 종목이 14,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 짧게 본다면 급등해 있는 모습이고 기존 구주주분들이 길게 본다면 너무 바닥에서 아직 상승한 기미가 간의 기별도 안 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KSS 해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모든 물류, 특히 해상 운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이끈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매출과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나 뭐 그린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윗꼬리를 내고 떨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가에서 매집해놨던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으나 개인들이 저가에 사서 현재 살짝 뜬 고가의 차익 실현을 낸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외되어 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잘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움직였던 뭐 두 번째 섹터는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에서도 임상에 대한 결과, 백신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와 관련된 섹터로 조금 불리우는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고점 영역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22,500원 권역 위에서는 특히 2만 원 위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지없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터지고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보수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시고 저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누리셔도 좋겠으나 기업 고유의 가치를 어느 정도 살펴보시면서 하셔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파미셀 같은 경우 있고요.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재차 상승이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으나 기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올해 과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연속 적자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상승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물음표입니다. 바닥이라고 해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께 한국 유니온 제약이죠. 한국 유니온 제약도 현재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상장 이후에 다시 한번 2020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나와주는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차익 실현 매물, 상장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흐름이 어떤가 이 종목에서 주주분들 그리고 이 종목의 물량을 갖고 있는 기관들 그 기관들의 매매 행태가 어떤지를 조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고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고유 가치를 어느 정도 살펴보셔야 한다.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 관련해서 BC월드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네.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윗꼬리를 누누이 달고는 있어요. 누누이 달고는 있는데 이 바닥 권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7,500원 권역에서 상승과 하락을 등락을 주고는 있는데 17,5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안정적인 안전한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점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이 차트를 열어놓고 이 기업의 바닥선, 제가 월봉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의 바닥선이 어딘가를 볼 때 조금 당장에 내가 급하게 사야 된다라고 분봉, 일봉을 열어놓고 당장에 사야 돼라고 대드는 그런 모습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열어두시고
큰 흐름 안에서 이 기업이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지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도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무수히 많다라는 부분 좀 여유롭게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월봉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이런 부분들 치료제에 대한 부분, 백신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기술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의 효과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부분들이 영하 70도에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저온 물류 그리고 그 콜드체인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시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분말 주사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오자 분말 주사제와 관련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상승을 주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에 공급될 때까지는 이러한 등락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류에 너무 휩쓸려 다니는 게 내가 파도를 잘 타지 이런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파도를 잘 타는 것은 미리 그 기업의 고유 가치를 보고 잔잔할 때 매수했다가 파도가 칠 때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하듯이 주가의 상승을 흐름을 타는 것이지 주가가 막 요동을 치고 있을 때 잡았다 팔았다 이거는 시류에 휩쓸려 가는 것이지 운이 좋아서 사고 팔고 아니면 그 스캘퍼라고 하죠. 기술이 좋아서 사고 팔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상 이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매매를 한다. 너무 피곤한 매매가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앵커님께서도 광군제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주셨어요. 광군제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나왔는데요. 광군제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 기업들부터 좀 볼게요. 네.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도 광군제 이슈로 큰 지금 이 상승에 대한 부분, 추세 상승을 가장 잘 이루어내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세 바닥 부분들을 잘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 이렇게 상승, 이렇게 상승, 다시 한번 상승을 주어야 할 바닥에서 광군제 이슈와 함께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 여지없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레이도 마찬가지죠.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도 큰 바닥 구간을 조금 이어주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파도가 칠 때 이 상승, 이 파도 위에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의 재미를 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상승할 때 매집을 하신다, 상승할 때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이 윗꼬리를 다는 부분에서 여지없이 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여지없이 굉장히 강한 흐름 그리고 배당에 대한 이슈도 강조드리면서 9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광군제 이슈, 화장품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집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추세 하단부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큰 흐름 안에서 이런 상승 추세선들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보신다고 한다면 1년 이상의 상승 추세선 속에서 이 바닥 권역에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상승 권역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보신다면 추세 하단부인데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 아니더라도 추세 하단부인데 실적과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하기 굉장히 수월한 그런 종목들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움직였던 종목들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셨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가 되셨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매수를 하려고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또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움직일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돼서 제약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짚히고 있는데 마스크주라든지 진단키트주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하락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내일장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들이나 섹터에 눈여겨봐야 될까요, 위원님? 네, 제가 내일장 그리고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해도 저는 이렇게 짧게 대응하는 종목들에서는 뭐 능통하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일 움직일 섹터 한다고 한다면 뭐 과태료 부과하겠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마스크 관련된 주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여러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갑자기 중국 수입 박람회 시진핑 연설에서 가족계획 5개년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아가방 컴퍼니를 열어봅니다. 그때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열어보면 아가방 컴퍼니가 이날입니다. 지금 11월 5일자인데요. 11월 5일자를 본다고 하면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상승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뭐 주가가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지금 11월 5일장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밑에서 기고 있다가 뉴스가 나올 때 이 부분 반짝합니다. 반짝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줍니다. 그래서 뭐 그냥 뉴스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고 다시 제가 할 일 기본의 본연의 업무들을 딱 돌보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궁금해서 아가방 컴퍼니를 봤더니 상한가 뭐 부근에 도달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뉴스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마스크를 턱에다가 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하지 않고 다니시거나 하는 부분들 강제적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농후하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 다만 그 시세가 나온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뉴스이기 때문에 그 실적과 무관한 부분들이죠. 단기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상승 이후에 윗꼬리는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백신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이 일정 부분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는데 진단키트 관련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3분기 실적은 무조건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단키트 대장주 시젠이죠? 네. 오늘 흐름 좋더라고요. 네, 시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바닥이라고 지금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1만 5천 원 권역이면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수차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뭐 치료제가 나왔다, 백신이 나왔다라고 해도 앞으로 국가적으로 진단키트 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진단으로 한 대 분석기로 여러 가지 진단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진단에 대한 부분들 매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하물며 심지어 보고서에서 우리는 숫자로 말한다, 우리는 실적으로 말한다, 이런 제목까지 뽑아가지고 보고서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이 고점 영역에 사서 물려 있는데요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의 진단키트가 안 팔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신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까지는 적어도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 말씀드렸죠. 영하 70도에서 콜드체인으로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이 났기 때문에 대량의 임상군을 통해서 부작용에 대한 확인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 우리 일상으로 우리의 몸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진단키트 진단을 해야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는 부분들, 아주 희소성이 있는, 초기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희소성이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맞느냐에 대한 이 다툼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 치료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가의 사활, 국가의 능력, 거기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들은 3분기, 4분기 실적을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 나올 수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한번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도 큰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조금 찍는다고 한다면 현재 뭐
지금 24,500원 그리고 2만 원 권역까지도 조금 열어놓고 조금 보실 수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반등 구간이 현재 최초 반등을 주었던 이 구간이 될지 그럼 지금 바로 이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2만 원 권역 정도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나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흐름에 따라서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올 뿐 섹터 전반에 있어서 백신이 나온다고 한다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 미 증시에서도 바이오젠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 연출된 것이지 실적과 모멘텀 앞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평가 배당주 내일 시장에서 연말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한 모멘텀과 실적, 숫자로 확인되는 부분들 연말 장세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들과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6개월 먼저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주식은 선행지표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장 말고 내년을 좀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방송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고점 영역에서 매수하시는 것 굉장히 조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10억 현행으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전년도만 해도 10억일 때 우리나라의 12월 증시를 보면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기관은 먼저 10월 달부터 차익 실현 매물을 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확정하기 위해 북클로징 한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각 시장과 종목들 상승에 따라서 11월 달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5조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3조가량 아래에서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 상승에 있는 종목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도가 나올 자리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KB금융같이 이렇게 배당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볼 수 있어요. 추세 하단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어보시면 예전 같으면 단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추세 상단부를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도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수급을 본다고 한다면 외인들도 살 때는 사고 팔 때는 파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이 이러한 부분들에 가장 대입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상승 추세에 나와 있는 시장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고점 영역, 추세상 단기 고점 영역에서 매도 자리에서는 여지없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심할 구간에서는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달은 그나마 안정적인 장세가 조금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외인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들 꾸준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12월 차익 실현 매물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내년 1월 달 랠리를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픈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년 1월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년 1월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 1월을 준비해야 하느냐. 3분기 보고서가 나오시면 이 기업들이 장사를 잘 하고 있는가, 공장은 잘 가동이 되고 있는가, 매출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공장을 지은 기업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왜 그 공장을 지었을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그리고 대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뜬금없이 공장을 하나 더 지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문의를 하시고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시고 해결이 안 되시면 함께 토의도 해보면서 조금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종목이, 그 기업이 왜 공장을 확장했는지, 왜 공장을 신설했는지, 신규 투자는 왜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조금 찬찬히 뜯어보시면
너무 급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급등하는 종목들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점에서 잡히면 여지없이 물릴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차분히 그 기업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는 겁니다. 뜯어보고 살펴보고 전화해보고 숫자와 모멘텀으로 확인된 이후에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가야 할 종목들이 시장에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부분 좀 살펴보시면서 함께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차분한 마음으로 11월, 12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내년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허반석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월동 준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함께 준비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도움 말씀 필요하신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1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신 저희 위원님 일단 보내드리면서요.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